태어난 지 3주가 지난 병아리들은 육축이 안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육축이 안에서 지내는 병아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한 환경과 적절한 온도, 그리고 24시간 켜져 있는 전등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하지만 먹고 자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는 육축이 안에서의 생활로 인해 병아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무료하게 지내는 병아리들을 위해 사마귀 한 마리를 넣어줬다. 농장에서 살다 보면 벌레들이 자주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마귀가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나는 집안에 들어온 벌레들을 대부분 닭들의 먹이로 주는데 이번에는 병아리들에게 주기로 했다. 순진하게 생긴 병아리들은 사마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멍하니 서 있기만 한다. 그런데 갑자기 검정색 병아리 한 마리가 사마귀를 쪼아대기 시작한다. 병아리 한 마리가 쪼아대자 다른 병아리들도 사마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병아리들은 내 기대와는 달리 더 이상 사마귀를 공격하지 않고 멍하니 쳐다보기만 한다. 녀석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혹시 엄마 닭이 없어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해 곤충을 먹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검정색 병아리가 또다시 사마귀를 쪼아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사마귀가 병아리의 먹이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른 병아리들은 사마귀를 약간 무서워한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결국엔 병아리의 먹이가 될 거라 생각했다. 그 다음날, 하지만 사마귀는 아직까지 병아리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되니 병아리들이 사마귀를 못 먹는 것인지 아니면 안 먹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치 한 마리를 잡아왔다. 여치를 육축이 안에 넣었더니 병아리들은 서로 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여치를 물고 있는 병아리는 도망다니기에 정신이 없고 다른 병아리들은 뺏기 위해 따라다닌다. 그래서 깨달았다. 병아리들은 사마귀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못 먹는 것이란 것을. 그 다음날이 되었지만 곤충들 중 최상위 포식자인 사마귀는 지금 이틀째 병아리들과 함께 있지만 죽지 않고 버티고 있다. 녀석의 호리호리한 체격을 보고 약할 거라 생각했는데 병아리 8마리를 상대로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오늘은 병아리들의 간식으로 거미 한 마리를 잡았다. 사마귀를 잡아먹지 않는 병아리들이 과연 거미를 먹을까? 거미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병아리들은 서로 거미를 차지하겠다고 바삐 움직인다. 바로 전날 여치를 주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다. 하루 종일 육축이 안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병아리들은 벌레 한 마리만 있으면 활기가 넘친다. 그런데 대부분의 벌레들을 서로 먹겠다고 욕심부리는 병아리들이 왜 사마귀는 건드리지 않고 방치하는 걸까? 이쯤 되면 병아리들이 사마귀가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개구리를 쉽게 잡아먹는 닭이나 고양이들이 두꺼비를 건드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다음날 병아리들의 간식을 주기 위해 여치 9마리와 메뚜기 1마리를 잡았다. 원래 농장에는 여치보다 메뚜기가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워낙 빨라서 못 잡고 상대적으로 느린 여치를 많이 잡은 것이다. 8마리의 병아리들이 싸우지 않고 1마리씩 먹을 수 있도록 대략 30분 넘게 여치를 잡기 위해 돌아다닌 것 같다. 구석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던 병아리들은 여치를 보더니 서로 먹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병아리들과 동거한 지 3일이 지난 사마귀는 아직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나는 잡아온 여치를 병아리들에게 1마리씩 준다. 총 10마리를 잡아왔으니 병아리 1마리당 최소 여치 1마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운이 좋은 녀석은 큰 놈을 먹을 것이고 운이 나쁜 녀석은 조그마한 놈을 먹을 것이다. 평상시 조용하게 지내던 병아리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사실 병아리들이 엄마 닭과 함께 지내게 되면 이런 부분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엄마 닭은 병아리들과 하루 종일 농장을 돌아다니며 벌레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으며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하지만 이젠 늘어나는 쥐들 때문에 병아리들을 엄마 닭에게 맡겨서 키우는 것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대략 한 달 정도 자랄 때까지 육축이 안에서 지내고 그 뒤에 닭장으로 옮기면 쥐들도 병아리들을 해치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 병아리 8마리와 3일 동안 지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마귀를 육축이에서 떼내기로 했다. 사실 이 정도만 봐도 사마귀가 육식곤충 중 탑클래스라는 걸 알기에는 충분한 것 같다. 작년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마귀는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아마도 살충제를 뿌리지 않다 보니 여러 종류의 곤충들이 증가했고 사마귀도 증가한 것 같다. 그런데 사마귀를 그냥 풀어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다. 사마귀와 거미를 한 곳에 놔두면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 사마귀가 거미줄에 걸려 죽게 될까? 아니면 거미가 사마귀에게 잡아먹혀 죽게 될까? 그래서 농장에 가장 많은 거미 종류 중 하나인 무당거미 한 마리를 사마귀와 함께 지내게 하기로 했다. 사마귀와 체급을 맞추기 위해 무당거미 중 덩치가 좀 큰 녀석으로 골랐다. 과연 무당거미가 친 거미줄에 사마귀가 걸려들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무당거미가 사마귀에게 잡혀 먹힐 것인가? 정확하게 하루가 지난 뒤 사마귀와 거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사마귀는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반해 무당거미는 다리만 남고 몸통이 사라지고 없다. 육축이 안에서 며칠 굶었던 사마귀가 지난밤에 무당거미가 거미줄을 만들 시간도 주지 않고 잡아먹어버린 것이다. 공정한 게임을 위해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거미 한 마리를 섭외했다. 지난번 무당거미는 다리만 길고 연약해 보였지만 이번 거미는 뭔가 힘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안에 들어온 메뚜기 한 마리를 함께 넣기로 했다. 거미는 본래 수동적인 공격 행태를 유지하고 이미 무당거미를 잡아먹은 사마귀 또한 배가 부른 탓에 쉽게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승부는 누가 빨리 움직이느냐에 서로의 목숨이 달렸다. 거미가 메뚜기나 사마귀를 잡기 위해 빨리 거미줄을 치느냐, 아니면 그 전에 사마귀가 먼저 거미를 공격하느냐. 지금 배가 부른 사마귀는 메뚜기가 바로 옆에 있지만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과연 며칠 뒤엔 누가 살아남아 있을까?